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매장이 많지 않은 거예요. 꼭 한번 제가 했던 이 방식을 도입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에 롯데호텔에서 조리사로 근무했었고요. 현재 6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사왕 임사부입니다. 오늘은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꼭 하셔야 할 좋을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장사했을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리를 되게 오래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를 하려면 요리부터 배워야 되나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요리는 먼저 배우긴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요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죠. 요리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당연히 홀에도 나와서 손님과 이제 응대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매출 관리도 해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뭐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운영 노하우도 배워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외식업을 한다면 요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뭐 기본적인 스킬이나 그리고 이런 만들 줄 아는 것들, 만약에 우리가 항상 외식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잖아요. 조리사 관리가 안 돼서 직원 관리가 안 돼가지고 힘든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주방 안에 현장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는 한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배워야 돼요? 저는 이게 개월 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벌써 22년을 배우고 있는데 최소 저는 생각하는 건 한 분야, 그러니까 한 가게에서 최소 1년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사계절을 돌아봐야 계절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매출은 계절마다 다르고 매 월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매 요일마다 달라요. 그리고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1년 정도는 무조건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1년 정도 경험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홀에 나와서 6개월 정도는, 그래서 가게 전반을 배워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셰프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요리해가지고 나와서 가게 차려서 안 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냐면 요리만 할 줄 알아요. 전반적인 매장 경영이나 운영을 다 알아야 하는데 매출 관리도 해야 하고 사람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왜? 음식만 맛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요리를 하고, 요리하면 보통 파트가 나눠져 있어요. 그걸 한번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익숙해졌을 때 홀에서 다시 한번 또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양쪽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요리사들은 맨날 홀에서 오면 고객이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거예요. 야, 그냥 주는 대로 먹었으면 좋겠어 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홀 나가보세요. 또 단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린이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운맛을 못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빼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홀에서는, 주방에서는 야, 이거 그건 또 빼주는 게 뭐가 어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주방에도 그만한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다 꼭 일을 해봐야 합니다.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일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럼 네네. 할 때 애초에 제가 원하는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쵸. 저는 지금도 영상을 찍으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최소의 자본을 투자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가서 직접 가서 배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프랜차이즈 의존에 살 수가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만큼은 꼭 거기에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이제 1년 정도 배웠어. 네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창업을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벤치마킹을 정말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만약 중식을 한다 나가면 중식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뭐 한다면 짬뽕을 해야겠죠.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짬뽕, 짜장, 볶음밥, 탕수육, 이 4개는 정말 언제든 저는 망하지 않는 아이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맛집들 다 뒤져보는 거예요. 짜장면 맛집, 짬뽕 맛집. 그러면서 가격대로 별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 뭐 8,000원에서 만원대, 아니면 뭐 5,000원에서 8,000원대, 그리고 그 이상 최고급 호텔까지 나눠서 가는 거죠. 가장 저렴한데 왜 인기가 많은지, 중간대인데 특별함이 없어 보였는데 또 인기가 많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호텔은 왜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중식 프랜차이즈를 또 가는 거죠. 다니면서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어떤 핵심 가치가 있는지, 재료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맛인지,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못 찾겠다 라면 또 찾는 방법이 있어요. 벤치마킹 갔던 매장들에 대한 브랜드를 조사하는 건데, 블로그를 조사해보세요. 블로그나 그리고 기존의 SNS를 조사해보면 초창기 때 언제 오픈했는지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이제 그 초창기 때 어떤 메뉴를 했고 어떻게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블로거들이 글을 엄청나게 쓰는 시기 갑자기 팍 나와요. 전문용어로 티핑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가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블로거들이 쓴 공통적인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맛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을 거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 오히려 성공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배우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나? 이제 창업을 해야죠. 제가 한번 저 창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약이 보통 부동산 계약하면요 1년이 넘어요. 1년 2년인데 그때까지 했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벤치마킹 갔으니까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만들어 볼 수 있고 팔아볼 수 있는 것들은 공유주방 같은 데거든요. 그런 데에서 한번 직접 팔아보세요. 배달로요. 그리고 메뉴가 고객들이 반응을 보는 게 리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거나 재구매율이 한 4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홀에서 장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나가서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이제 메뉴 선정을 통해서 그걸 테스트를 꼭 가장 작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공유주방이나 이런 곳들에서 한번 들어가서 내 메뉴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면서요. 그럼 먼저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내가 원하는 걸 배우고 네.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쵸. 창업할 때 마지막 꼭 준비할 텐데 오늘도 제가 정말 친한 후배가 문자가 왔어요. 형, 자기 지금 파스타로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프랜차이즈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왜 어떻게 창업해야 할지 모르고 인테리어 회사도 모르고 주방 회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도 지금 프랜차이즈 하려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아직 잘 모르는데 첫 창업하는 분이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 비용, 주방 비용, 들어가는 집기 비용 같은 거 전부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공사 비용 보고 절대 속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요. 별도 공사라고 있어요. 뭐 간판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별도 공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에어컨 별도, 뭐 테라스 별도, 화장실 별도, 사인 별도. 사인이란 게 뭐냐면 이런 사인이라 해서 우리 조명이나 이런 것들 뭐 벽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뭐 그다음에 간판 별도. 다 이런 게 별도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타임테이블을 꼭 받으셔야 돼요. 공사 타임테이블을 꼭 받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견적을 꼭 받고 체크하셔야 돼요. 주먹구구식이라는 회사는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 레퍼런스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외식업을 많이 한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공산업체들은 꼭 그런 업체를 찾으셔서 경쟁을 붙여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못 찾겠다 하면 크몽이라는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크몽 같은 데나 아니면 그 숨고 같은 데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데서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꼭 견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스펙을 정확히 받은 다음에 공사를 들어가시면 손해를 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몇백만 원, 1,000만 원을 아껴줄 수 있는 그 노하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도 지금 중식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등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 현재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들 똑같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분석하고 있고 SNS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샤비샵 매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걸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도 뭐 실패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중에 가장 성공률이 좋았던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장사를 준비한다면 당장 준비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연히 들으면 쉽겠죠. 근데 실상은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노하우를 알게 됐을 땐 쉽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매장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제가 했던 이 방식을 도입하셔서 실패하지 않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이나 메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늦어서 서운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본업이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라 원래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댓글이 늦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왕 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